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쉴 틈 없는 손가락 관절.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손가락 관절염 발생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과 예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수술을 방금 마치고 또 촬영을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제가 또 있잖아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손끝이 아프고 붓고 뻣뻣하다고 이렇게 정형외과 진료실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이요? 네, 바로 손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뭐 무릎이나 어깨, 큰 관절에 생길 것 같은데 손가락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어깨 관절 같은 큰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기지만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많은 관절염이 손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손이 아픈데 관절염이 진행되셨는데 참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손가락 변형까지 진행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손가락을 많이 쓰셔서 생기는 겁니다. 과사용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손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유전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손관절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많이 쓰면은 고물 관절염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농사일이라든지 현장일, 식당일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에 시달리시는 주부분들께서 골관절염이 발생하셔서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란 어떤 건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 통해서 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으로 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엄지 손허리뼈와 손목뼈 사이에 있는 수근 중수 관절 부위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흔하지는 않지만 많이들 걱정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 너클 부위에 통증이 오고, 심하면은 그 가까운 중간마디, 손가락의 중간마디에도 통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목까지도 통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은 손가락이 아프고 붓고 뻣뻣하다고 오시는데, 증상이 진행이 되면은 손가락에 그 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손가락이 뒤틀리고 휘는 변형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다른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첫 번째 손가락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손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잘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면역 질환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을 공격하는 대신에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을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신의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네. 이 각각의 관절염을 구분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우세수, 편측성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전신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그리고 손관절뿐만 아니라 손관절 이외의 다발성으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1시간 이상의 조조 강직이 한 달 반, 6주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 조조강직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조조강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조조가 아침 조조 영화처럼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주부분들이 계시잖아요.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그 여성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그런 주부분들께서는 손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급적 무리한 노동을 피하시고 그래도 휴식을 주셨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꼭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혹시 이 호르몬의 변화가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경 직후나 아니면 임신 전후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면역이나 염증 반응에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 내의 윤활막의 증식이나 관절 내 연골의 손상이 이어진다고 하는 게 현재 얘기하는 지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조조 강직이 보통 30분 이내로 발생을 하고 일과 중에 손을 쓰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진행되게 되고 그 일과 중에 손을 쓰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역시 그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그리고 1달 반 이상 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꼭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고 진료를 보셔야겠습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으로도 손가락에 변형이 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고 네. 그리고 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비틀리거나 휘기도 하는 그런 외형적인 변형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두둑두둑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가 두꺼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과 경과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손마디에 어떤 골극 변화라고 하는 뼈가 자라나거나 아니면 석회성 변화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건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그 관절염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손가락과 같은 수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검사 전에 그 정형외과 전문 진료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방아쇠 손가락은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하트 날릴 때 하는 그 손가락인가요? 네, 그 방아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 통해서 보시면은 네. 자, 그 손가락과 손바닥의 바닥 쪽에 있는 그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그 힘줄은 저 활차라고 하는 터널같이 생긴 구조물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렇게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잘 생겨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손을 쓰게 되면은 그 힘줄이 두꺼워지고 결절 같은 게 생겨서 더 저 터널같이 생긴 구조물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데 손가락을 피려고 하면은 저 결절이 활차를 통과를 못해서 어렵게 펴지고 굽혀지고 마치 권총 방아쇠 당기듯이 타다 하여서 방아쇠 손가락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손가락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휴식입니다.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 그리고 파라핀욕 촌농 치료와 같은 온열 치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아니면은 따뜻한 온열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 소염 주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손가락 관절염이란 어떤 거고 다른 관절염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보통 손골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반면에 또 다른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는 면역성 질환으로 보통 1시간 이상의 조조 강직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인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3가지는 먼저 과사용, 많이 쓰셔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손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여성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흡연, 비만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조조 강직 1시간 이상,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조조 강직 증상이 있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쓰면 쓸수록 증상이 악화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쓰면 쓸수록 증상이 완화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치료는 일단 휴식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약물 치료, 온열 치료, 운동 치료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증상이 호전 없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소염 주사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우리의 손가락. 하지만 정작 손가락 건강에는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충분한 휴식과 손가락 운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